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15일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죠? 오늘도 어제에 이어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소설집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숲속 작은 집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별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 읽고 난 뒤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생각할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인공은 남편 지호와 함께 미뤘던 신혼여행도 떠날 겸 해외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한 달 살이 여행을 떠나요. 숙소는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인데요. 가격이 쌀 뿐더러 또 평상시 로망이었던 수영장과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부엌의 쓰레기통이 미묘하게 움직여져 있다든지 실내화가 또 삐뚤어져 있다든지 그런 일이 눈에 거슬립니다. 메이드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단순히 넘기려는데 하루는 욕실의 용품들이 모두 삐뚤삐뚤 있는 거예요. 아, 누군가 침입자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도난당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둘은 혹시 우리가 팁을 주지 않아서 메이드가 그랬을까? 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팁을 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팁이 작아서 그러나 싶어서 두 사람은 다시 그 다음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놓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 팁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팁을 놓지 않아서 이 돈은 거주자가 놓고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로 메모지를 써서 그 다음 날은 함께 놓고 나갑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보니 또 그대로입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생각 끝에 아, 이 일하시는 분이 영어를 모를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번역기를 돌려서 그 나라의 현지어로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은 나갑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고 썼죠. 그리고 다녀와 보니 메이드가 가져가고 없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주인공은 뛸 듯이 기뻐 지호에게 외칩니다. 없어졌어. 그렇게 좋아? 지호가 묻습니다. 응, 좋아. 그렇게 기쁜 것도 잠시 주인공은 잠시 후에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팁이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숙제가 해결된 기분으로 어쨌든 일단락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외출을 하죠. 쇼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여러 곳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웹 디자이너인 주인공은 사실 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둡니다. 이 글을 쓴 배경이 시기가 코로나 시대인데요. 중간 간부들이 연봉을 높여서 책정할 때쯤 되면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요. 주인공도 거기에 대상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곳은
자기보다 까마득한 후배에게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주인공은 잦은 사퇴를 합니다. 그렇게 사퇴를 하고 생활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름아름 주문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도 급한 것들을 처리해야 돼서 급한 일이 들어오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지호는 다른 곳을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꺼내서 게임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여행지에서도 마냥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여행을 만끽하고자 쇼핑센터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멋진 작품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인공이 생각했을 때는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 든 노동력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값싼 가격이 매겨져 있죠. 그 값싼 노동력에 주인공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그런 걸,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그 마음에 든 작품을 사가지고 와서 주인공은 가방에 넣으려다가 여기에 있는 동안 선반에 올려놓고 매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선반 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진청색 집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아니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지호에게 물어요. 지호야, 너가 치웠니? 지호가 대답합니다. 아니.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분명 메이드의 짓이야 라고요. 그래서 지호에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지호는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는 사실 가지고 의심하지 마. 함부로 의심하지 마. 그래요. 지호의 말에도 주인공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옵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인데요. 바쁘니 혹시 잊었는지 해서 라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엄마가 주인공에게 보낸 생활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 홀 어머니인데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주인공을 대학까지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록지 않은 삶을 대학을 가리키려고 하니 집을 전세를 반전세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힘겹게 대학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짐이 될까 외동딸 주인공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다. 나는 늙으면 요양원으로 갈 거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요. 그런데 엄마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시청에 청소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이런 사실을 떠난 주인공은 엄마가 자신 때문에 월세를 살고 있고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엄마는 매번 받을 때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하죠. 여기에 주인공은 마음이 휑해집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자존심 강한 엄마가 이제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 미안해하고 생활비를 줬을 때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가 안타깝기 때문이죠. 그건 부모 자식 간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애틋함일 거예요.
주인공은 어쨌든 엄마에게 제때 못 보낸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해서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지호가 말합니다. 엄마에게 회사를 그만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아? 라고요. 주인공이 말합니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지호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분간 내가 대신해서 생활비를 보내드릴까?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라고 언성을 높여요. 지호가 어이없을 법도 하지만 지호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진짜 알아서 하든지 아니면 고맙다고 하든지. 이 짧은 지호의 말에 주인공은 가슴에 상처가 남습니다. 순간 자존심과 사랑과 또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 지호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렇듯 지호와 주인공은 그 살아온 삶의 격차가 틀린데요. 주인공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실은 자신의 녹록지 않은 삶 때문에 회사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자진 사퇴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한 것처럼 해달라고요. 그래야만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인공은 지호에게 회사를 간둔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이 부탁해서 실업급여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분명 지호는 그 실업수당 좀 안 받으면 어때? 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호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릅니다. 지호는 잘 나가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의 돈으로 2층 대형 카페를 차려 운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자라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주인공을 오롯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결코 지호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배려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주인공은 어쨌든 지호의 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이 없어져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돼서 귀국을 하려는데 주인공이 말합니다. 지호야, 잔돈 있어? 지호는 잔돈이 없다면서 큰돈 놓고 가자는 거예요. 팁으로. 어쩔 수 없이 지호가 큰돈을 놓고 주인공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메모를 씁니다. 쭉 쓰고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를 쓰는데 순간 그 사라졌던 기념품이 생각나서 썼던 메모지를 구겨서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호가 놓았던 그 팁마저도 자신이 챙기고 자신이 갖고 있던 동전만을 침대 위에 놓습니다. 하루의 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하지만 주인공은 개의치 않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렇게 주인공과 지호가 떠나기 위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와요. 가까이 자신들의 곁으로 다가오는 걸 보고 가까이 보니 메이드의 딸이었습니다. 메이드의 어린 딸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수신호로 이건 당신 겁니다 라고 종이에 싼 선물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이드의 어린 딸은 떠나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택시 안에서 풀러보니 그 안에는 기념품과 함께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당신의 물건을 제가 깨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최대한 똑같은 걸로 구입해서 드리려고 여러 곳을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결국 똑같은 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걸로 대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너무도 낯익은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동안 주인공이 메이드에게 쓴 문장, 메시지, 감사합니다라는 글자입니다. 그걸 본 순간 주인공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나요. 작가는 열린 결말을 선택을 했는데요. 모든 느낌은 독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고 어떤 기분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김혜란 작가가 마지막에 반전으로 이 주인공들이 의심했던 도난일 거라는 것을 깨뜨렸다로, 또 그거와 똑같은 거를 사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짐작대로 편파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이처럼 전혀 다른 미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감명이 깊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인데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족이기에 더 미안하다고, 더 고맙다고,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이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겪었던 그런 해산의 해고라든지 그런 내용과 또 우리가 어떤 여행지에 가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대할 때 약간 우월의식을 느끼면서 대한다든지, 또는 여행지가 꼭 나의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그런 교훈이 다 담겨져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늦게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세 번째 이야기, 좋은 이웃, 더 재밌는 이야기고요. 정말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내일도 좀 더 빠른 템포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늦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약간 빠르게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제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 영상을 제 속도대로 보시지 마시고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좀 더 활력 있고 생기가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좋은 이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시고요. 내일 또 우리 만나요. 안녕.